안녕하세요. 출근길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11년도에 발생한 박영석 탐험대원들이 안나푸르나 정상을 도전해서 성공하고 하산 도중에 사고로 사망했던 사건에 대해서 그 탐험대원 두 분에 대해서 업무 관련성을 주장해서 최종 산재 승인을 받아냈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 장소는 안나푸르나 정상을 도전해서 성공하고 하산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장소는 안나푸르나 남벽 5800m에서 전진 캠프 5200m로 하산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교신 후에 연락이 두절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 연락 두절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최종 실종 선고를 받고 그 실종 선고를 기준으로 사망 사건을 산재로 진행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시작 단계에서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은 그 첫 번째, 당시 고인이 소속된 그 회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업무 관련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누구도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등산 장비 업체에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그 등반의 행위가 과연 업무 관련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그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후반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가지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서 이겼던 사건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회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에 과연 회사를 상대로 공격적인 대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고민도 상당히 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과로사 사건의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그 다음에 과로,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그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의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회사가 적극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충분히 업무 관련성에 대한 주장 근거만 잘 확보하면 된다 라고 하는 판단하에 회사의 반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서 우리 주장을 펼쳤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 쟁점사항들은 무엇이고 그 쟁점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두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갑건세 신고 내역 자료를 통해서 고인이 그 회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부분의 자료도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평소 업무 내용이나 회사 소속으로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자료들은 당연히 고인이 그 회사 소속이다라고 하는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자료를 굳이 유족이 발급해서 확인을 했냐라고 하면 회사가 그 회사의 도장조차도 안 찍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근로자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나푸르나 등반의 그 하산 도중에 발생한 그 사고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등반 행위 자체가 과연 그 회사와 관련성이 있는 행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그 입증하는 그 방법으로 제가 찾아냈던 그 내용들이 이번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그 회사는 고인을 포함한 박영석 탐험대원이 안나푸르나를 등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 사고는 회사와 전혀 무관하게 박영석 탐험대라고 하는 그 단체의 그 소속 구성원으로서 사적 행위로서 등반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로 산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논리를 구성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박영석 탐험대라고 하는 그 단체의 재무 상황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분석해 본 결과 박영석 탐험대의 재정적인 지원, 그 후원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회사가 상당히 그 후원하는 그 몫이 상당히 큰 상황을 제가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영석 탐험대라고 하는 것과 그 회사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여러 가지 행사상의 연관성이 있는 사항들을 구글 검색을 통해서 여러 자료들을 제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결정적인 단서 중에 하나가 박영석 탐험대 소속으로 고인이 1년에 몇 차례 해외 원정을 뭐 길게는 1개월, 짧게는 뭐 15일 정도 해외 원정을 가는 경우가 다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정 기간에도 고인은 급여를 계속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영석 탐험대의 일원으로 해외 원정을 가는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사적 행위라고 본다면 회사에서 굳이 월급을 지급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그 기간에도 배우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한 달을 나가든 두 달을 나가든 계속 회사에서 월급은 나왔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번 박영석 탐험대 등반 과정에서도 소요되는 기간이 그 준비 기간만 해도 거의 한 달 가까이가 되고, 그리고 그 탐험대가 등반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회사에서는 결근 처리를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기간에 대한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그 근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등반행위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회사가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결근 처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주고 있었던 그 상황, 그 부분을 업무 관련성의 그 근거로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조장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인이 과거에 여러 산악 등반들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진들도 상당히 많이 찍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인 소속 사업장에 과거 한 1년치에 해당되는 그 팜플렛들을 제가 전부 다 모아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고인의 사진들이 나오는 그 팜플렛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은 고인이 과거 등반 과정에서 찍었던 사진들은 결국 회사의 등산 장비 홍보용 팜플렛에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급여도 지급했던 것이고 그 원정을 후원도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업무 관련성의 근거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여러가지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그 주장을 근로복지공단에 충분히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고심 끝에 최종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등반 과정까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그런 관제로 승인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법적인 논리와 그리고 제가 판단했던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인 논리가 크게 한번 진검승부하듯이 한번 붙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법리적인 다툼에 있어서는 회사가 협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전혀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입증자료만 충분히 확보한다면 그 회사 내부적으로 판단했던 그 기준들은 그들의 판단일 뿐이다 라고 하는 판단하에 내 논리를 최대한 구성해서 근로복지공단을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어필해낸다면 충분히 법리 싸움에 있어서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